유아 인도 집행입니다. 여러분이 뭐 경험해 보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부부간에 이혼한다든지 하는데 막 이 애에 대해서 요새 옛날에는 서로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새는 또 의외로 네가 양육해라 뭐 이런 건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면접 교섭에 의해서 뭐 일정한 기간 특정한 날에 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양육권이 있는 쪽에 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나 막 반대쪽이 뭐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한데 그 아이의 심정이나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보호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이제 싸움이 난 이런 상태에서 애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에서 이혼 등을 했을 때 또는 꼭 이혼 등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이라고 막 꼭 이혼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데려갔을 때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근데 뭐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될 뭐 이런 상황적으로 그 애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집행권을 갖고 있게 된 상황에서 순수하게 애를 이쪽으로 건네주지 않았을 때라는 류의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강제라는 방법으로 그 애를 하나의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유치원 갔다 오는 저녁 때 유치원에서 나오는데 원래 지금 할머니가 대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니야 원래 뭐 엄마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애를 갑자기 막 미리 가가지고 강제로 데려옵니다. 애 막 우는데 할머니니까 울지 않겠지만 그 애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채 그냥 강제로 직접 강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가가지고 할머니 지시하에 가가지고 의인받아가지고 애를 막 뭐 학교에서 뭐 아주 어린애로 치면 이제 유치원 같은데 유아원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어린애에 대한 감정이나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테 직접 강제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서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심리 상담사나 그 어린애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다스리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랄까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간접 강제라는 방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 억지로 데려오는 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의식이 벌써 일본에서 있었고 일본은 그래서 간접 강제로 하는 방안까지도 사이드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의 어떤 여러 가지의 심정적인 동요 같은 것을 살펴서 규제해 주면서 하도록 하는 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법에도 없습니다. 지금 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직접 강제로서 동산 인도 집행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오는 건데 집행관이 의임을 받았을 때 곤혹스러운 면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방식인데 그래서 그 예규가 그렇게 해놓고 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일본법에 과거에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근데 일본법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게 참 뭐하기도 하고 해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실무적인 것 때문에 하는데 이 연구자나 학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냥 그나마 이런 거 법원이 다 법 바꾸고 또는 법에 대해서 이런 절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하는 기관에서 잘 안다고는 하지만 막 자기네가 막 규칙 같은 걸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 뭐 사물관할 같은 거 보면 그 소가 기준으로 단독 판사 이런 거 뭐 갑자기 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고 그런 거 많이 규칙 등에 의해서 막 바꿉니다. 우리도 뭐 영문도 모른 채 언제 보니까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냥 예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민사집행 규칙도 아닌 예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요번에 예규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배치를 했습니다. 집행관 등이 이제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여기 뭐 어떤 심리 이런 사람도 붙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예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인도의 기본적인 방식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를 그냥 강제로 집행관이 그냥 지금 그러니까 유아원에서 나오는 애를 그냥 강제로 뺏어오는 것으로서 뭐
그 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식의 집행입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더더욱 국제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제적 아동 탈취에 관한 협약이 있어가지고 국제 간에서 이 경우는 꼭 순수한 아주 조그만 어린애 말고 아동급까지도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런 룰을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도 협약에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그 협약에 대한 이행 법률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마련하지 못한 채 그냥 아까 말한 직접 강제의 그 틀을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2024년 1월 11일 날 예규를 이제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이행 법률은 갖고 있었지만 세세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국제적 결혼이랄까 하여튼 한국 여성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제 처가라고 할까 이제 모국에 왔죠. 엄마 나라에 왔죠. 갑자기 엄마가 애 데리고 증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프랑스인이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엄마가 처갓집에 왔다가 뭔가 이미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때까지는 아주 말도 안 하고 잘 왔다가 갑자기 증발해 버렸습니다. 애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프랑스 남편이 뭐 이런 사건 등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탈취라는 뭐 영어 표현인데 우리가 탈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리고 여기는 아동에 해당한 것까지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조금 예규에서 마련했다라는 점이 그런 것입니다. 보면 예규의 내용에 있어서 쭉 이제 아동 인도의 강제 집행 절차는 아까 말한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그때 당시는 우리의 2024년은 유아 인도에 대한 예규 자체도 조금 여러 가지 약하게 되어 있었을 뿐인데 다행히 아까 봤듯이 2025년도에 있어서 유아 인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한다면 2025년 예규에 의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그 아동 복리 등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법에 의해서 이행 법률에 하든지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아 인도도 민사 집행 적어도 규칙에서까지는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규로서만 되어 있고 직접 강제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간접 강제라는 방법도 일본은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까지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라면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가지고 실무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더 보완되고 하는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만 조금 세세한 거라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예규 단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쓴 경향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